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전 재산을 잃을 뻔한 한 가정. 어머니의 날카로운 직감이 막아낸 충격적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황금기,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웃음과 눈물, 그리고 희망이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기 인생 사연입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한 어머니의 날카로운 직감이 가족의 위기를 막아낸 이야기입니다. 서울 사는 올해 72이신 김영희님의 사연입니다. 30년 넘게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면서 세 남매를 키워오셨다고 합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시고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느라 참 고생 많으셨죠. 큰아들은 올해 45, 작은아들은 42, 막내딸은 39이라고 하시네요. 다행히 작은아들과 막내딸은 일찍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작은아들 내외는 번듯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며느리가 눈치도 빠르고 성실했어. 시어머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다고 하네요. 막내딸은 남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위는 묵묵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둘째와 막내는 각자의 가정을 이루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큰아들만 아직 노총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챙기느라 자신의 삶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도 어머니 반찬 가게 진열대를 정리해주고 퇴근 후에는 장보기를 도와드리는 등 묵묵히 효자 노릇을 하며 지내왔죠. 주말이면 둘째네 의류 매장에 들러 재고 정리도 도와주고 막내 동생 카페 고장 난 곳이 있다면 척척 고쳐주는 든든한 큰형님이었습니다. 그런 큰아들이 어느 날 밤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조심스레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지내온 아들이라 어머니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며칠 후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얌전하고 단아해 보이는 처신상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저는 경상도 영천에서 왔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분들과 함께 자랐어요. 조용조용 말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에 들기도 했답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는 어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아 반찬을 챙겨드리는 등 극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열심히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그렇게 첫 만남은 나쁘지 않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너무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 오히려 거북하게 느껴졌던 걸까요? 그날 밤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주버님 예비신부 만나보셨다고요? 어떠셨어요? 그래, 얌전하고 괜찮아 보이더라. 근데 어머님 목소리가 좀 무거우신 것 같은데.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세요? 사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너무 완벽해 보여서 그래.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씀을 곰곰이 새기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결혼을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서요. 알고 보니 둘째 며느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하시고 벌써 예식장 예약까지 하셨다면서요? 보통 웨딩홀은 최소 3개월 전부터 예약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된 걸까요? 둘째 며느리의 말에 어머니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비 며느리가 아는 지인이 웨딩홀 운영하시는데 마침 예약이 취소된 자리가 있다며 서두르던 게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주버님이 그동안 모아두신 재산이 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비 형님께서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셨나요?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에 지난 만남에서 있었던 몇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석 씨가 은행에 꽤 돈을 모아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것 같은 말. 요즘은 결혼하면 신혼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저는 지석 씨만 믿고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마치 준비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들. 어머님 지석 씨가 회사에서도 인정받으시죠? 곧 승진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들의 직장 생활까지 상세히 알고 있던 예비 며느리. 어머님,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제가 의류 매장을 하다 보니 손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요즘 결혼 사기가 많다고 해요. 결혼, 사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특히 노총각이나 노처녀를 노리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매우 헌신적이고 착한 척 하다가 결혼식 직전에 목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 도망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날 밤 어머니는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5세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큰아들. 직장 다니면서도 어머니 반찬 가게 일을 도와주고 동생들 학비도 보태주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어머니의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예비 며느리의 행동이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일주일 동안에만 3번이나 집에 찾아와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더니 어제는 갑자기 신혼집 계약금 때문에 아들더러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것. 이제 와서 생각하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야.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직접 알아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예비 며느리가 일한다는 종로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종로 거리는 아직 한산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일한다던 분식집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이상하다. 이 근처에 분식집이 없는 것 같은데. 예비 며느리가 말한 가게 이름으로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이 근처 분식집을 모두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종로 일대의 분식집을 모두 돌아봤지만 예비 며느리를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모든 게. 지치고 놀란 마음에 길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문득 건너편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아 부동산.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시는 42살의 여성분이 부동산 중개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 여자 아세요? 부동산 중개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근처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결혼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전과자였던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성의 전 재산을 빼앗아 갔다 하더라고요. 신혼집 계약금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면서 또는 결혼식 직전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목돈을 요구하고는 돈을 받아내고 어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중개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 여자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실제 신원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을 말려야 해. 어머니는 곧장 아들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함께 신혼집 계약을 하러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벌써 어머니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급하게 아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형이 지금 강북은행에 가셨대요. 통장 해지하고 계약금 준비한다고. 어머니는 택시를 잡아타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제발. 택시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은행 입구에 도착한 순간 어머니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창구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아!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은행 안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비 며느리가 창구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잡아요! 저 여자 사기꾼이에요! 어머니의 외침과 동시에 마침 은행에 있던 경찰관이 상황을 눈치채고 예비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경찰관은 아까 어머니가 신고했던 경찰서의 형사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 예비 며느리를 붙잡자 어머니가 앞으로 성큼 나섰습니다. 이 뻔뻔한 거사!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 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은행 안을 울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울렸는지 알기나 해! 이런 식으로 살면 내 자식도 언젠가 같은 일을 당해!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어. 어미의 눈을 속일 순 없는 거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아들 등쳐먹으려 했어? 어머니의 호통에 은행 직원들도 경찰도 말을 잃은 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너 같은 사기꾼이랑은 죽어도 우리 아들 결혼 안 시켜. 내가 무슨 낯짝으로 결혼이란 걸 입에 담아? 어머니의 호통이 끝나자 경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은 저희도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알고 보니 이 여자 작년에 어떤 남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고 총 6억 원에 가까운 사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분증과 주소도 모두 위조. 실제 나이는 52세였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기범이 경찰과 함께 나간 후 은행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됐다. 이제 됐어.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의 반찬 가게에서 둘째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누구?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매장 단골 손님이신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10년 넘게 봐왔거든요. 둘째 며느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어머님 반찬 가게에 들르시는 분이에요. 아, 혹시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늘 반찬 사러 오실 때마다 어머님께 요리 비법도 여쭤보시고 돌아가신 친정어머님 생각이 난다면서 어머님이랑 이야기 나누시던 분. 지난달에는 갑자기 10인분씩 반찬을 주문하셨잖아요. 알고 보니 혼자 사시는 동네 할머님들께 나눠드리려고 하신 거더라고요. 우리 매장에서도 옷을 고르실 때마다 매번 직원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명절 때는 학교 아이들 중에 편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아이들 있으면 손수 찾아가서 과일이랑 음식도 챙겨주신다고 해요. 그분 결혼은 왜 안 하셨대?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5년 전에 결혼할 예정이었대요. 근데 예비 신랑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 후로는 결혼 생각을 접으셨대요. 대신 아이들 교육에 더 열정을 쏟으시면서 봉사활동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살짝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새로운 인연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어머님, 제가 보기에는
아주버님이랑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번 일로 상처가 컸을 텐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는 게 좋겠어. 둘째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바로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둘째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이하셨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반찬 진열대가 잘 보이는 것 같다며 어머님, 오늘은 무슨 반찬이 제일 맛있게 나왔나요? 선생님은 늘 그랬듯 진열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제가 새로 담근 깨십장아찌가 참 맛있게 됐어요. 어머니가 깨십장아찌를 건네주시자 어머님, 이거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선생님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봉사활동 가는 곳에 반찬으로 딱이에요. 매일 혼자 식사를 드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가끔 제가 반찬을 나눠주곤 하는데 어머니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선생님, 이건 서비스예요. 어머니는 깨십장아찌를 추가로 한 통 더 담아주셨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많이 주시면 괜찮아요. 우리 반찬으로 사랑 베푸시는 분께 이 정도는 당연하지요. 선생님은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문득 생각난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가게 10주년이라 작은 잔치를 하거든요. 선생님도 단골 손님이시니 꼭 오세요. 토요일이요? 네, 우리 아들들도 다 온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둘째 며느리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선생님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봉사활동이 있긴 한데 아, 그럼 어쩔 수 없. 어머니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봉사활동은 아침에 하니까 점심때쯤이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정말요? 그럼 꼭 오세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가게를 나선 선생님을 보며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 토요일에 일찍 오신다고 했죠? 그래, 아침부터 진열대도 고쳐준다고 했어. 어머니의 눈가에 살짝 미소가 맺혔습니다. 토요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큰아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일찍. 진열대 고치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아들은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낡은 진열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어머님, 축하드려요.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 선생님도 이렇게 일찍. 봉사활동 장소가 근처라서 먼저 들렀어요. 축하 화분이라도 놓고 가려고요. 화분을 들고 있던 선생님과 공구를 든 아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화분을 든 선생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들이 다가가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꽤 무거운데 괜찮습니다. 어디에 놓으면 될까요? 저기 창가가 좋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함께 창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와 둘째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가게에 단골 손님이신가 봐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르거든요. 어머니 반찬이 저희 엄마 손맛이랑 참 비슷하시거든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혹시 진열대 고치시는 건가요? 선생님이 공구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좀 낡아서요. 어머니가 허리 아프신데 높이도 좀 조절하려고요. 아, 그래서 늘 새벽부터 오신다는. 네, 아니, 어머님이 늘 아들이 바쁜데도 이것저것 도와준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선생님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아, 저는 토요일마다 근처 복지관에서
아이들 공부를 봐주거든요. 벌써 3년째.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진열대 고치는 거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무슨, 저도 집에서 이것저것 고치는 걸 좋아해서요. 여기 드라이버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두 사람이 진열대를 고치는 동안 어머니는 주방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드님, 직장은 어디시죠? 아, 저는 건설회사에서 일해요. 설계 쪽을. 아, 그래서 이런 거 잘하시는구나. 선생님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신다면서요? 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제 삶의 이유가 됐어요. 그때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날도 쌀쌀한데 뜨끈한 거 한 숟가락 하고 가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쑥스러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됐소. 우리 아들이랑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이 끓였는데 마침 잘 됐지. 어머니는 밥그릇을 2개 내오셨습니다. 복지관 가시기 전에 든든히 드시고 가세요. 어머님 된장찌개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만의 비법이 있으시거든요. 아들의 말에 선생님이 관심 있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법이요? 네. 된장을 2종류로 섞어서 쓰시는데, 아들, 그건 비밀인데.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런 시간이. 선생님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복지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러고 보니 진열대는 마저 못 고쳤네요. 아들이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와서 마저 고쳐드릴게요. 아, 그럼 저도 내일 아이들 봉사 마치고 들를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점심때쯤 다시 오겠습니다. 선생님이 가게를 나서자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응. 내일 제가 일찍 올게요. 그날 오후 가게 10주년 잔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선생님이 약속대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봉사활동 끝나고 이렇게 또 와주시고. 그때 진열대를 마저 고치던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어떠셨어요? 아이들이 점점 실력이 늘어서 보람차요. 그런데 한 아이가 아버지가 안 계셔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슬픈 이야기를. 선생님이 머쓱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들의 진솔한 말에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아이들을 보면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봉사를. 네, 제가 받은 상처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내가. 어머님, 혹시 선생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제가 복지관 아이들을 위해 반찬 만드는 법을 배워도 될까요? 아이들이 어머님 반찬을 참 좋아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주말마다 진열대도 고쳐주는데 제가 틈틈이 가르쳐 드릴게요. 어머니, 아들이 부끄러운 듯 소리쳤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가게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자, 다들 모이세요. 케이크 자르시죠. 둘째 며느리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촛불 불어주셔야죠.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이 불어주시는 게 어떨까? 네, 저는 뭐. 그럴 자격이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시자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진열대도 고치실 분인데 당연히 자격이 있지요. 선생님과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짝 붉어진 두 사람의 얼굴. 그럼 같이 불어주실래요? 둘째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진열대를 고치러 오는 아들, 반찬 만드는 법을 배우러 오는 선생님, 서로를 향한 마음이 천천히 그리고 진실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진정한 행복도 함께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직감이 아들의 불행을 막았고 그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사랑은 서두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인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 황금기 인생사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